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잠깐만요. 네. 네. 여기 최영규님하고 낙타님 어서 오시고요. 네. 리소님, 창투님, 네. 수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김하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정대롱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레몬트님, 그리고 유시대님, 우리 장부자님, 또 10억을 향해서님, 네. 성공자님, 무적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필손서님하고 룰랄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방해런터님하고 플러스웨이브님, 콜럼버스님, 아프로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수요일이죠, 그죠? 11월 25일 수요일인데, 자,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아마 낮에 조금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제 방송 제목이 그 주제가 이제 큰 수익을 원한다면 변동성을 친구로 삼아라 이거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큰 수익을 원한다면 변동성을 친구로 삼아라. 자, 그렇다면 오늘 낮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변동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급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급락이 아니라 그냥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는 이제 친구가 오늘 찾아왔죠. 그죠? 그래서 증시가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막 흔들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흔들린 이유도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아주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은 오늘 낮에 좀 불편하셨거나 불안하셨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 그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침에 이제 기분 좋게 0.7% 상승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이렇게 살짝 음봉으로 끝났죠, 그죠? 뭐 심각한 음봉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조금 하나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그냥 끝났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자,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드디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 신고가를 갱신했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떨어지겠구나.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지수가 이만큼 오르면 많이 올랐네, 좀 꺾이겠네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은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게 철강주나 해운주나 조선주나 삼성전자 같은 이쪽 경기 민감주들이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대형주들이 많이 와서 한 거니까 지수가 딱 누르면은 중소형주가 가겠네? 뭐가 갈까? 그걸 찾아보겠죠. 긍정적인 사람은. 그쵸? 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삼성전자 들고 있는 걸 좀 팔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중소형주로 가겠죠. 그쪽이 기회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지수가 올라갈 때도 수익이 안 나고 지수가 조금 꺾으니까 코스닥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아우 또 조정이야?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힘들어. 소주 한잔 할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 안 듣고 술 드시고 있는 분들 아마 뜨끔하실 거예요. 내 얘기하고 있네. 맞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거를 돌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부정적이신 분들은 술 한잔 하시죠. 물론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하시면 되겠지만 부정적인 분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태도를 계속 취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무조건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오늘 제 얘기를 쭉 듣다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올라가다가 꺾이면 누가 간다? 중소형주. 아셨죠? 네. 애매하면 누가 간다? 사람들은 애매하면 조정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증시가 애매하면 누가 가는 줄 아세요? 테마주가 가요. 애매하니까. 대형주가 가기도 애매하고 중소형 실적주가 가기도 애매하다. 그럼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죠. 코스닥 지수는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무방에서는 대놓고 어디에서 떨어진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공격받아요. 네. 여러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했는데 딱 그 얘기만 딱 붙잡아가지고 이상하게 듣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모방에서는 함부로 얘기 안 하는데 대신에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다 자꾸 선을 그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좀 걸리는 자리다. 네.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렇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다 좋은데 여기서 뭐라고요? 약간 걸리는 자리다. 그러니까 증시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출렁출렁이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파도가 출렁출렁이면 참 보기 좋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출렁출렁 있는 게 다 보기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증시도 근데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가면 참 좋아요. 이 세상에서 출렁출렁이면은 보기 싫은 게 뭐가 있냐면 내 뱃살. 살찌신 분들은 이제 뱃살 보시면 뱃살이 출렁출렁거리면 싫어하시죠? 그거 빼고 파도가 출렁출렁이는 거 그리고 증시가 출렁출렁 가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 놀라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말은 쉽죠? 그쵸? 네. 당신 말은 알겠는데 오늘 증시가 하락할 때 좀 내 마음이 힘들었다. 왜 힘드셨을까요? 왜 힘드셨을까요? 모르니까. 그쵸? 네, 이걸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1.9%까지 장중에 급락을 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상. 코스닥 지수가 오늘 이렇게 하락한 거는 그냥 개인들이 겁이 나서 그래요. 결론은 그거예요. 개인들이 안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 거야 라고 개인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었겠죠. 근데 코스닥 지수가 오늘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게 코스닥 분차트인데요. 아침 9시 여기고요. 한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그냥 조용히 여기로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 순간적으로 팍 떨어지죠. 누가 보면은 저기 서울에 무슨 미사일 하나 떨어진 줄 알았겠어요. 순간적으로 팍 급락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일 없었죠. 뭐예요?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기관이 오늘 계속해서 매도를 좀 했는데 그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바이오주들이 들었다가 좀 세게 났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개인들이 손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정올까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증시 하락 나올까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락 나오니까 냅다 던져버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거예요. 투매를 유발시킨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캔들이 이렇게 끝났죠. 아까 마이너스 1.9%까지 급락했었는데 끝날 때는 코스닥이 그냥 0.8 정도에서 끝났죠. 뭐예요? 하락한 거 절반 이상 메고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증시는 최근에 이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를 이렇게 상승 돌파해서 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가겠어요? 대충 선 그시면 이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가다가 힘들면 좀 더 내려올 거고 힘이 좋으면 좀 더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 좋다니까요. 왜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어요? 많이 못 나셨잖아요. 그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니까. 그쵸? 개별주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안 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럼 뭐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수가 떨어지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수익이 안 나니까 답답하신 거고 또 지수가 떨어지면 또 이제 또 수익이 안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코스피 지수가 꺾여야 돼요. 그래야지 코스닥이 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저만 알겠어요?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코스피 지수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세력들이 그걸 다 얘기해 주겠어요? 아니죠.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자, 거래량이 늘어났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세력이 거래량을 못 속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막 음봉 때리면서 막 이러면서 거래가 늘어나니까 세력이 나가고 있는 거 같죠? 세력이 나갈 때는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라 위 꼬리가 달려요. 자기들이 부흥 띄워서 비싸게 팔고 나가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보면 캔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세력들이 여러분들 겁주면서 물량 뺏어갈 때 있죠? 그때는 캔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렸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시나요? 맞잖아요, 그죠? 뭐가 어렵습니까? 이건데 쉽죠? 오늘 뭐 한 거예요? 그냥 흔든 거예요. 여러분들 놀래라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차트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직전 고점 여기죠. 턱 주가가 여기에서 맴돌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시가 딱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여기 딱 오니까 차트 배우신 분들 차트를 그냥 진짜 기초만 배우신 거죠. 책으로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쵸? 차트를 배우면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자, 여기 회복했죠?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요. 차트 그 서점 가서 책 사시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걸린다. 그래요. 걸리는 거 맞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법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웠어요. 왜요? 비트코인 때문에. 원래 이 기법이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한 2년 전, 3년 전에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올랐었죠. 최근에도 좀 오르고 있지만 옛날에 이제 그 2, 3년 전에 비트코인 열풍 불었을 때 사람들이 차트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왜요? 비트코인은 뭐예요? 기업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아니니까. 그냥 차트만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이, 차트 보는 기법이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으신 거죠. 세력들이 한 30년 전에 쓰다가 버린 거를. 세력들이 30년 전쯤에 쓰다가 버린 거를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30년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세력을 군인이라고 따지면요. 미군이 저기 베트남 전쟁 때 쓰던 헬리콥터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사가지고, 그죠? 그것도 비싸게 주고 사서, 네. 그걸로 지금 주식하고 계신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60년대 아니에요? 한참 전에. 그때 쓰던 무기를 헬리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헬리콥터를,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네. 좀 해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낡은 기법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법은 세력이 쓰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 그 개인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걸 세력이 누구보다 잘 알겠죠. 일부러 그 자리에서 결론이 뭐예요? 세력이 다 알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부러 흔든다고요. 왜? 여러분들 털으려고. 상식적으로 제가 요즘 거래량 그 기법 강의를 우리 회원들한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죠. 상식적으로 거래가 많아져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근데 거래가 많죠. 요건 어제 거고 오늘 건 요건데 오늘 거래량은 요거예요. 요건데 이것도 많은 거예요. 예, 돌멩이 어서 오세요. 네. 원래 이런 캔들이 나오면 거래가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일부러 흔들어서 일부러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려야지 안다니까요. 원래 자, 세력이 정말 팔고 나간 거면은 캔들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거래가 많아요. 근데 캔들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뭐예요? 세력이 판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래가 많아요. 그럼 누군가가 싹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개인들이요? 개인들은 연말에 조종을까가 달달달 떨고 있는데 슈퍼게임이요? 슈퍼게임은 이미 주식 다 사갖고서 현금 없는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슈퍼게임이들은 이미 다 눈치채고 주식 사가지고 주식 들고 있는데요? 불안한 사람들이 현금 들고 있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쵸? 누구겠어요? 개인들 털린 거죠. 누군가가 싹 쓸어간 거죠. 일부러 흔든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떨지 마세요. 일부러 흔드는 거라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깰 거라는 것도 제가 예측을 했었죠. 왜요? 사람들이 전저점에다 선거놓고 여기서 달달달달 떨고 있었거든요. 여기 전저점 깨지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여기는 뭔데요? 정고점이잖아요. 뻔한 거라니까요. 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좋은 주식을 더 사세요. 자, 물타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제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도 좋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 물타기, 올라타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러죠. 받아버리라고. 수익 안 난다고 저기 아무나 가서 막 들이받지 마시고, 그죠? 네.
그죠? 사람을 들이받으시면 안 돼요. 승질난다고 막 벽에다가 머리를 막 들이받으시면 안 돼요. 뭘 받으셔야 돼요? 주식을 받으세요. 그냥 매집하시란 얘기예요. 마음 편안하게. 일부러 흔드는 거니까. 아셨죠? 네, 겁내지 마세요. 네, 겁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흔드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흔드는 거죠. 네. 자, 이 변동성이 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뚜벅뚜벅 여러분들이 목표하셨던 그 길을 그냥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변동성이 아니에요.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에 나오는 변동성이거든요. 거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상승 중에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 흔들 때는요, 세게 흔들고 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상승 중에 흔드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도 심적으로 힘든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리고 이걸 또 정리하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왜요? 상승 중에 흔드는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흔드는 게 금방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잘 참으시라고요. 주식을 5년, 10년 하면 뭐예요? 이걸 모르는 초보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주린이라 주식 2개월, 3개월 하신 분들을 주린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10년, 20년 하셨는데 주린이보다 더 못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더라고요. 왜요? 아까 그 베트남 헬기 얘기했었죠? 네. 옛날 기법 가지고 옛날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은 주린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못된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뭐예요? 손실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무튼 상승 중 찾아오는 이제 흔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금방 끝납니다. 뭐 굳이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올해 6월 달에 한번 흔들었잖아요. 네, 8월 달에 한번 세게 흔들었죠. 9월 달, 10월 달에는 2번 흔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꾹꾹꾹. 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요거. 이게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해요. 차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이거 나오면 천장이다, 고점이다, 다 도망가라 그래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여기서 아주 그냥 판을 쳤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들 그 비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비관론자는 제가 막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힘들게 하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헤드앤숄더형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많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차트가 나왔을 때 비관론자들 때문에 개인들이 다 속아서 주식을 다 털렸습니다. 근데요 헤드앤숄더형이 이거거든요. 이게 왜 그 헤드앤숄더형이냐면 이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깨라는 뜻이죠. 어깨가 영어로 숄더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그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 털렸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게 헤드앤숄더형이에요. 그쵸? 요거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헤드앤숄더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으면 꼭 찍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자, 왜 이해되시냐고 여쭤봤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헤드앤숄더형의 반대가 있겠죠. 그 반대가 뭘까요? 주식은 되게 재밌어요. 그냥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고점에서 나오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뭐겠어요? 차트 뒤집어 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자겠죠.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해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쵸? 맞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이게 헤드앤숄더형이지.
이제 우측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여기만 뚫고 나가면 뭐예요? 좀 편안하게 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거는 바닥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나왔어요. 근데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오늘 이거를 강의할 그 계획은 없었는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번에 저한테 그 쌍바닥 배우셨나요? 진바닥, 쌍바닥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네. 보통 바닥을 찍을 때 외바닥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런 경우겠죠. 사실 이것도 뭐 역회전 숄딩이나 다름없는데 외바닥이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이 있겠죠. 대부분의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통 쌍바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번 찍고 이렇게 V자로 가면은요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바닥은 잘 안 나오고요. 보통 쌍바닥을 찍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쌍바닥이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쌍바닥 찍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이 저점과 저점끼리 한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이상 개인들이 돈도 못 벌고 수익도 안 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역헤드앤 숄더형인데 한 번 하락을 하고 반등 나왔다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다 묻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점이 3개거든요. 이렇게 이거 나오면 어지간한 그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니면요 거의 다 털려버립니다. 거의 이제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전멸당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바닥에서 이 패턴이 나오면 그렇게 잘 간다는 거예요. 거의 개인들을 싹 거의 그냥 제거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굉장히 깔끔하게 갑니다. 근데 깔끔하게 가긴 가는데 어디에서 많이 속이냐면 여기 요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막 난리를 치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초입에서 엄청나게 흔들어요. 저는 지금이 그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시죠? 불안하죠?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시겠죠?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 나쁜 종목인지 이걸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힘드시죠? 그렇죠? 되게 힘드시죠? 판단이 잘 안 쓰죠? 헷갈리게 나서 그래요. 이 역회된 숄더형이 나오면요 거의 개인들 다 털립니다. 전문가라기보다 비전문가, 유튜브 많이 하는 비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엄청나게 헷갈릴 겁니다. 왜요? 차트는 책 본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많이 경험을 해봐야 하거든요. 제가 비틀어서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헤드앤숄더형인데 이렇게 보면 역회된 숄더형이라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세력이 요쪽 차트, 요쪽 주가 쪽은 잘 속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단 헷갈리게 하죠. 판단이 잘 안 되게.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여기 무방현분들 힘들어하시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오면요 개인들이 거의 못 견뎌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저희 기회가 되면 이거 또 얘기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했다간 오늘 준비한 걸 이걸 다 못해요. 아셨죠? 자, 아무튼 이제 그 뭐예요? 진짜 심한 바닥을 찍고 진바닥 찍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톱 있죠, 톱. 여자분들도 톱은 아시죠? 톱의 그 톱니가 어떻게 생겼어요? 과도나 칼은 그냥 날카롭게 예리하게 쫙 돼 있지만 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톱니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네. 코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특히 개별주하고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여러분들이 개별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지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실제로 앞에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저희 방에서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요? 들었다가 꾹 누르고 들었다가 꾹 누르고 이럴 때 특히 여기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 일대에서. 왜요? 왜겠어요?
스윙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스윙이 뭐예요? 손절하기 싫어서, 그죠? 나는 직장인이라서 단기 매매가 불가능할 때, 힘들 때, 성격상 안 맞을 때 그런 분들이 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수익 5%짜리 10%짜리 이런 거는 좀 간에 기별도 안 오고, 그래서 한 30% 이상의 수익을 원한다. 그런 분들이 스윙을 좋아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수익이 극대화가 되세요. 자, 한 번 수익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즉 매매가 계속 이제 수익 나는 그런 게임을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지수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처럼 저런 식으로 들어버리면 재미없어요. 왜요? 세게 들면 세게 누르거든요. 근데 살짝 들면 살짝 눌러요. 그것도 잠깐. 살짝 올라가면 살짝 눌러요. 제가 말하는데 막 되게 즐겁게 얘기하죠? 네. 살짝 들면 살짝 눌러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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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개별주나 테마주가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막 바꿔요. 요번에는 그린유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뭐 수소차가 가고, 그 다음에 뭐 창투차가 가고, 그 다음에 대선주가 가고, 대선주도 윤석열 씨께 갔으면 다른 사람 거 가고 막 돌아가면서 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바깥에 아카시아 꽃이 펴 있을 거예요. 이제 겨울에 들어가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돈 벌다 보면 봄이 와 있어요. 아카시아 꽃이 피면 이제 여름이라고 봐야죠. 이제 여름이 오는 거죠, 그죠? 네.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 있다니까요. 비관론자는 그때까지 현금 들고 있어요. 아니면 초단타만 치고 있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법니다. 큰 돈을 버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변동성을 즐기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들었다 놨다 톱니처럼 가는 게 뭐냐면 이게 변동성인 거예요. 근데 이 변동성을 적으로 삼으시면 큰 돈을 절대로 못 봅니다. 근데 이걸 친구로 삼으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주식은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잘못된 매매 기법을 고치시라고.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물타기, 올라타기,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셔라. 분할 매수가 나쁜 건 아닌데 나쁜 의도로 하지 마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뭐냐면 이게 잔파도를 타는 기법이거든요. 잔파도 뭐냐면 지수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대형주건 개별주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차트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잔파도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잔파도잖아요. 조금씩 올라갔다가 조금 누르고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누르고. 그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비판적인 얘기인데 비관론자들이 늘 이래요. 보면 올라가는 거는 다 따라해야 돼요. 솔직히 수익 날 때 우리도 따라 붙어야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수가 조금만 누르면은 이거를 피하려고 그래요. 조정 온다고. 네. 조정 오는 거 여러분들 솔직히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저도 인간인데, 주식 오래 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조정 오면은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뭐 환영하겠어요? 저도 조정이 오면은 그냥 이제 한 대 그냥 때려서 보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 조정이 이렇게 뭐 만만치가 않죠, 그죠? 네. 피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조정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건 다 인간의 욕구긴 한데, 자, 이 잔파도 있죠. 이런 조정은 좀 피하는 게 좋겠지만 이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라서 피하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잔파도 매매 기법이 뭐냐? 이 조금만 꺾는 거 있죠. 잠깐이거든요. 요거를 다 피하려고 그래요. 수익 날 때는 다 따라야 되고 조금 꺾어지는 거 있죠. 요거를 다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수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부랴부랴 주식을 사죠. 주식을 늘리고 조금 떨어지면 현금을 늘리죠. 다시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뭐예요? 주식을 늘리고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현금 늘리고 반복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돈 못 봅니다. 단기 매매라는 게 지수가 꺾어져도요 수익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왜요? 단기 매매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변동성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변동성을 즐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그냥 다 온몸으로
온몸으로 그냥 적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변동성을 즐기는 거예요.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뭐 미꾸라지입니까? 이거를 다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매매 기법이나 아니 매매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지수가 요만큼 조금만 흔들면 아우 내가 괜히 주식을 샀네, 내가 미쳤네 이래요. 왜 그러세요 진짜. 주식 5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 여기 8월달 있죠. 여기 8월달. 여기 6월달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주변에 주식을 40년 정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88 올림픽이 아니라 그 외환위기란 아시안 게임 전부터 주식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도 여기에서 현금을 늘리더라고요. 내가 뭐 하세요 그랬어요. 조정 온다고요. 조정 온다고.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40년 했는데 30년, 40년씩 하신 분들이 그러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저 정도면 좀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언론한테 세뇌당해서 그래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집에 모니터가 한 대여섯 개씩은 있어요. 뉴스 본다고 바빠요. 뉴스보다 다 틀렸어. 40년 했는데 헛배운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꺼내냐면 이 잔파도 타는 걸 이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변동성을 즐기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이거를 왜 잘하냐면 제가 몇 년 동안 해봤어요. 네, 제가 이후 경험자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떨어질 때 있죠? 이걸 저도 피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고생하기 싫었던 거죠.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거 피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해봤다. 내가 해봤어요. 몇 년 동안 해봤는데 그때 진짜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대머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털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가지고 정신에 분열증 오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매번 틀려서 오는 게 아니라 잘 맞췄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래도 잘 맞췄어요. 그런 거 잘 맞췄으니까 지금 전문가를 하고 있겠죠, 그죠? 네. 상승과 하락하는 이 변곡점을 나름대로 잘 맞췄어요. 그런데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를. 전문가 돼서도 초창기 때 이런 걸 하다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요? 아무리 잘 맞춰도 늘 극도의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늘 이걸 다 맞춰야 되니까. 정확하게. 되게 예민하게 이제 주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냥 변동성을 즐기면 되는데, 그죠? 네, 너무 민감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이제 겪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길을 좀 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먼 길 돌아가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빨리 부자 되고 싶고, 그죠? 남들보다 좀 편하게, 좀 빠른 길을 찾고 싶으시죠? 그러면 돌아가지 마세요. 네, 이따 또 이 부분 또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동성이 오면은 그냥 즐기세요. 즐기시라니까요. 즐기시면 돼요. 도망가지 마시고. 네. 그리고 자 보세요. 변동성이 오면은 차분하게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변동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있어요. 들었다 놨다 해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주가가 싸진다? 그건 둘째치고요. 단타치기 정말 좋아요. 들었다 놨다 해야지 급락과 상급등이 나와줘야지 이게 단타치기가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치기 정말 좋습니다. 단타치고 싶으시면 지금 마음껏 치세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타치기가 되게 좋은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변동성이 왜 왔을까요? 세력들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우리 불쌍한 개인 투자자분들 단타라도 치게 해드려야지. 연말에 돈도 필요할 텐데 우리 좀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러면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할까요?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그죠? 이 변동성이 왜 올까요?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맞죠? 그쵸? 네. 예, 개인들 가둬놓고 이제 도망가려고. 네.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제 수익을 잘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공짜 없죠, 그죠? 네. 이상하게 단기 매매가 잘 되네요. 그죠? 안 되다가
변동성이 심하게 오면 단타가 잘 되거든요. 이상하게 단기가 잘 된다 그러면 속을 의심하셔야 돼요. 웬일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단타를 이렇게 잘해주지? 의도가 있다니까요. 뭐겠어요.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들었다 놨다가 심합니다. 들었다 놨다는 굉장히 심하다고요. 단타 치기엔 최고인데 이게 장점이죠, 단점인 거예요. 왜요? 조금만 어금니만 살짝 깨물고 조금만 참으면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양봉이죠. 그렇죠?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 전에 못 참고 단타 치다가 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뒷목 잡으시죠? 이러면서 네. 팔았더니 상한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왜요? 이 방향으로 떨어지다가 우상향으로 틀었거든요. 거래 싫으면서. 그리고 전 세계 다우지수, 나스닥, 독일 닥스, 프랑스, 일본, 호주, 브라질,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보이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저 얘기했는데 다우지수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최근에 어때요? 열심히 가고 있죠? 신고가. 나스닥 잘 가고 있고 S&P 500 잘 올라가고 있죠? 독일 증시 막 올라가고 있죠? 프랑스 날라다녀요. 일본 신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잘 가요 요즘에. 급락했다가 최근에. 호주 잘 가죠? 인도 잘 가잖아요. 브라질 끝내주죠? 인도네시아 똑같죠? 대만 날라다니잖아요. 코스피 날라가잖아요. 근데 누구만? 코스닥만. 코스닥은 이거 뭐 북한 건가요? 뭐 여기만 그래요? 이상하죠? 빨리 눈치를 채시라니까요. 네. 누가 제일 많이 가는 줄 아세요? 늦게 가는 녀석. 그리고 나를 제일 힘들게 한 녀석이 나중에 제일 많이 갑니다. 우리 JJ님 빵 터지셨네요. 그래요. 코스닥 지수는 북한 건가요? 왜 이래요? 이상하죠? 눈치를 채시라니까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거래량은 뭔데요? 이상하네요. 정말 들어보니까 이상한 것 같다. 자, 7번째 보고십니다. 이상하시죠?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긍정적인 생각하시라고 좀 재밌게 표현을 해봤어요. 힘들 내시고요. 그죠? 네. 7번을 생각보다 별로 안 찍으시네. 재미가 별로 없었나요? 아무튼 눈치는 채셨죠? 예. 뭐 재미없었어도 괜찮아요. 눈치만 채시면 돼요. 여기만 안 가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거래량은 많잖아요. 그럼 또 이래요. 아니 이게 뭐가 많다는 겁니까? 여기도 이 정도요. 거기도 이 정도요. 이게 뭐가 많아요? 보실래요? 크게 보실래요? 2012년도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적어요 이게? 적냐고요 이게? 개인들이 빚내서 이렇게 됐다고요? 개인들이 빚을 내신 건 맞지만 그쵸? 네, 눈에 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누구였어요?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 거래량 안 나옵니다. 언론에 그만 속으시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터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좋다? 단타 치는 것도 좋지만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내가 단타만 칠지 아니면 내가 스윙으로 갈지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면 돼요. 맞죠? 네. 나중에 이제 단기 매매만 저희도 단기 매매 해요. 단기 매매 안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단기 매매만 하면 나중에 가슴이 시리실 거예요. 네. 내가 팔았는데 나 이거밖에 못 먹었는데 시원하게 날아가 있는 그 종목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까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어금니 쪽만 살짝만 깨무시고 조금만 참으라고. 오래 기다릴 필요 없다니까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방에 오늘 매도 사인이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네.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들 문자반 회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자 덕신하우징이나 이런 것들도 팔고 그랬는데 삼성전자를 저희 방에서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가 저희가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우는 제일 싼 게 어디냐면 36,000원에서 샀어요. 36,000원이 어딘 줄 아세요? 36,000원대에서 사고만 그랬어요. 삼성전자 우. 네. 처음에 산 가격대가 36,000원대. 수익이 이쪽은 70% 이상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가 보통 40에서 최대한 70%까지 수익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오늘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개별주 중에 뭐 덕신하우징이나 아이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도 다 팔았는데, 린드만 아시아 이런 것도 팔았죠. 오늘 정규 급등에 창투사 저희 방이 많다 그랬죠, 그죠? 이것도 좀 팔았어요.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왔었죠. 네. 좀 팔았는데 아까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걸 왜 팔았을까요? 조정 올까봐? 아니요. 문자 번회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방송 못 들으시니까. 조정이 올까봐 전문가가 매도 사인을 많이 내면 조정 올까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아니요. 네. 저는 조정 올까봐 종목을 많이 팔아드린 게 아닙니다. 다른 종목을 많이 살려고 오늘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한 겁니다. 왜요? 포트를 약간 조정하는 거죠. 증시에 조정 올까봐 하는 게 아니라 포트를 약간 조정하려고요. 그래서 대형주 팔아서 중소형주 쪽으로 더 해드리려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수익을 좀 많이 났는데 아깝긴 하지만 팔아버렸어요. 중소형주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덕신하우징을 이게 가덕도 신광테마주로 추천했는데 보유기간 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지난주에 여기서 사가지고 1,400원대 사가지고 오늘 다 팔았는데 왜 팔았냐면 가덕도 신광테마주가 약간 시들시들해서 일단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걸로 또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린드먼 아시아 오늘 좀 팔았는데 상투사들이 돌아가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못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긴 꼬리 달면서 끝날 것 같아서 좀 팔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다 팔았죠. 그렇죠? 요게 이제 지난주에 여기 무방해분들 들으세요. 이게 어디서 추천했냐면 여기 4,000원 초반에서 추천했어요. 근데 뭐 5,000원 이제 전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다 팔아버렸는데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냐면 이 아이크래프트가 윤석열 주였습니다. 근데 6월달에 5월달에 정확히 5월달하고 6월달에 뭘로 갔냐면 코로나 관련주로 갔어요. 아시나요? QR 코드.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왜 급등했었냐, 요거 윤석열 관련주로 조금 급등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QR코드로 급등했어요. 코로나 급등했거든요.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이날 24%까지 급등했으니까 수익이 수익이 20% 넘었겠죠, 그죠? 30% 가까이 막 되고 그랬었는데 오늘 다 팔아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샀냐면 윤석열이면서 코로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젯밤에 윤석열 씨가 속된 말로 잘리셨지 않습니까? 직무 배제하는 얘기를 쉽게 하면 잘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서현이나 막 이런 종목들 막 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잘리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종목도 급등할 거라고. 근데 아이크래프트가 아침에 전혀 상승 출발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9시에 잘라버렸습니다. 빼버렸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윤석열 주도 많이 사놨으니까. 다른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더 살 계획이고. 그리고 이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판 거지 조정이 올까봐 수익 실현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네. 이해되셨죠? 여기 문자번 회원분들. 네. 왜 이렇게 팔았다고요? 조정 올까봐가 아니라 사고 싶은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뭐 현금 많이 생기셨을 텐데 우리 회원들. 네. 현금 많이 생기신 분들은 현금 생겼다고 하면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돼요. 네. 기다리셨다가 추천 나오면 이제 내일부터 더 신경 써서 이제 종목 추천 나갈 거니까 그거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좀 빨리 수익 낼 수 있는 것들로 추천하려고 지금 우리 현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여기 무방해원 분들도 같이 들으셨죠, 그죠? 네. 뭐 하려고서 종목 뭐 때문에 이렇게 수익 실현을 많이 했다고요? 네. 다른 중소형 테마주들 살려고요. 조정이 아니라. 우리 방은 철저하게 변동성을 즐기는 방인 거죠.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돈 그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주식으로 이제 돈을 못 버시는 분들 특징이 있는데 머리를 너무 많이 쓰시거나 네, 좋게 표현해 볼게요. 머리를 너무 많이 쓰시거나 근심 걱정이 많으시거나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으로 거의 돈을 못 법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식으로 돈이 안 벌려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 중에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돈이 안 벌린다고 해서 다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되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유형들은 다 돈을 못 벌어요. 머리 많이 쓰는 사람, 근심 걱정 많은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불만 불평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거의 돈 못 봅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시장이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를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또 주식을 또 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망가뜨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망가뜨리는 종목들. 이게 뭘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머리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망가뜨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쪽엔 들어가지 마세요. 그 뭔지는 다음에 제가 꼭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왜 돈을 못 버냐면 이분들이 성격이 못돼서 그렇다기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못 견뎌요. 인내심이 없다고요. 인내심이 없어요. 하루도 못 견뎌요.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불만 불평이 많은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변동성이 왔을 때 이분들은 털려 나갑니다. 털려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이분들이 좋아하는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가서 이분들이 단타를 쳐요. 그런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 지키세요.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들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주식은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녁 때 저녁 먹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해드리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주식 얘기예요. 주식은 자기 그릇만큼 버는 것 같아요. 자기 그릇. 그렇죠? 기법이나 주식 경제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하시고 배우시기 전에 그릇부터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 검색 많이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무강 많이 듣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료 회원방 여러 개 가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릇을 키우는 게 뭐냐면 되게 쉬워요. 알려드릴까요? 그 영화 보면은 다 아시죠? 대장장이가 칼을 이렇게 할 때 엄청나게 두들겨 패죠. 근데 대장장이가 칼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릇도 만들어요, 그죠? 네. 도자기로 만드는 그릇도 있지만 옛날 녹그릇이나 뭐 쇠, 약간 그 금속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그릇들 있죠. 그 그릇 만들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불로 달군 다음에 두들겨서 그걸 피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그릇 아닌가요? 그쵸? 두들기잖아요. 두들겨 패서, 그죠? 그래서 그걸 펴서, 그죠? 네. 좋은 그릇을 만들죠. 그쵸? 그 그릇은 잘 깨지지도 않죠. 그쵸? 네. 상상이 가시죠? 네. 그릇을 키우시려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맞아 보셔야 돼요. 많이 맞아 보셔야 돼요.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좀 많이 맞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지름길을 많이들 찾으시죠? 그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그냥 피하지 말고 맞으세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냥 그릇을 키우셔라. 주식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시냐? 그러시면 그냥 이런 변동성을 피하지 말고 그냥 맞으셔라 이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맞으세요, 그냥. 그 사람들처럼 생각 많은 사람처럼 미꾸라지처럼 이걸 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맞으세요. 나중에 세월 지나서 보면 압니다. 이게 지름길이었다는 걸. 그냥 맞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손실이 안 납니다. 왜요? 손절 안 하셨잖아요. 참고 버티셨잖아요. 그죠? 네. 참고 버티는 동안 뭘 배우셨겠어요? 인내와 그 다음에 본인도 모르게 기법을 배워요. 왜요? 수익 내는 그 기법을 배우셨거든요. 그리고 좋은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그런 수익을 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옵니다.
돈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돈이 따라 붙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피하지 마세요. 네. 지름길은 그냥 변동성을 즐기면서 그냥 맞으면서 뚜벅뚜벅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잔머리 많이 쓰면 그게 멀리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뭘까요? 잡주? 아니에요. 음봉? 하한가? 아니에요. 네. 뉴스,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아무튼 추스리셔가지고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 회원들한테는 그래요. 기법 강의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요? 중요한 시기거든요. 안 털리고 누적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녁 방송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무방에서는 제 기법 안 풀어요. 네. 이제 풀 때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참아요 제가. 이것도 풀리면 유튜브에도 올리기 때문에 풀리면 이것도 이제 이제 뭐라고 하죠? 네. 무료로 이게 풀려버리면요 기법이 이게 사장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들 힘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변동성을 그냥 이겨내세요. 별거 아니에요. 왜요? 상승 중 찾아오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요거 끝나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수익으로 여러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겁니다. 네. 맞죠? 네. 아무튼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제가 질문 하나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 좀 드리려고 저번 어제 했던 것처럼 잘못된 매매 기법 이런 걸 좀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거 2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 호가창이나 아니면 차트 이렇게 보시죠, 그죠? 네. 호가창 보면서 뭐 분석하신다든지 아니면 차트 보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죠, 그죠? 네. 그럴 때 나는 주로 휴대폰 MTS로 많이 본다 1번. 아니다, 나는 컴퓨터 HTS로 많이 본다 2번 찍어보시겠어요? 최대한은 좀 찍어주세요. 네. 내가 다음 강의할 때 참고하려고 그래요. 나는 휴대폰으로 많이 본다 1번. 나는 컴퓨터로 많이 본다 2번 찍어주세요. 특히 여기 유튜브 쪽 좀 많이 찍어주세요. 네. 난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예, 뭘로 많이 보시죠? 자, 1번도 꽤 있으시고 이쪽은 1번이랑 2번이랑 거의 똑같고 여기도 그런 것 같고요. 반반인 것 같네요, 거의. 자, 철덩이님 어서오세요. 네. 유튜브 쪽 좀 볼까요? 유튜브는 1번이 많으시죠, 그죠? 네. 이쪽은요. 1번이 많으시죠? 오케이. 제가 오늘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1번 찍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미리 예고를 해드릴게요. 휴대폰으로 그거 그만 보세요. 휴대폰으로 그만 보시라고. 호가창은 호가창도 좀 그런데 호가창은 좀 그래도 그나마 낫거든요. 차트 있죠? 네. 휴대폰으로 그만 보시라고. 망해요 그러다. 네. 컴퓨터로 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너무 좁게 보면. 근데 휴대폰으로 보면 화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월봉이나 연봉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면 휴대폰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월봉이나 연봉. 네. 근데 주로 일봉 보시죠.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 있죠. 아무리 큰 거 갖고 와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아무리 큰 거 갖고 와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망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목요일이죠. 네. 금요일날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금요일날 방송 못할 것 같고 내일 특집으로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특히 방송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같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휴대폰으로 내가 이거 차트를 보는 게 내가 진짜 큰 잘못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1번하고 2번을 좀 찍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셨죠? 네. 왜 제가 이거를 망한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차트 공부 제대로 하고 싶으시죠? 내일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 날이 많이 추워졌고 이제 겨울인데 여러분들 그 심기 관리 잘하시고 네, 지수가 아무리 흔들고 세력이 아무리 흔들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에서 없는 척 아닌 척을 해도 끝까지 잘 참아서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히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히 쉬세요. 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